헬로우 차이나 키움증권 박경준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장, 강세장 계속 유지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또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국항공기술이라는 종목으로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02357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의 일단 핵심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방위산업, 중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방산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국 방위산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국 항공우주라든지 이쪽 관련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제목을 따지자면 중국 항공우주 산업의 날개를 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국제항공우주 박람회 주하이 에어쇼가 작년 11월경에 열렸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에어쇼를 하듯이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에어쇼를 통해서 자국의 항공기라든지 이런 수출 상담을 이루어지고 또한 자국의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으로 가시할 수 있는 쇼가 에어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를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8년 전에 이제 파리 에어쇼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에어쇼이긴 한데요. 이 에어쇼를 따라서 이제 에어쇼를 이제 만들게 됐고 로서는 규모라든지 인도에서는 세계 5대 에어쇼에 들어간다는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장 큰 이제 산업의 하나로 에어쇼로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얘기하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최대 갑부인 리카싱 청콩홀딩스 회장도 이제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항공산업이 이제 리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 방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넓은 대륙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항공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항공 리스 산업과 그리고 이제 항공에서 파생된 그리고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 최대 갑부인 리카싱 회장도 이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중국 항공 우주 산업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몰랐네요. 아시아 최대 갑부가 중국의 항공산업에 투자를 했는지. 리카싱 회장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주하이 에어쇼는 지난해 11월에 열렸네요. 매년 11월 정도에 열리는 전시회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또 하나의 기술 경쟁 분야일 것 같아요. 각국 강대국들의. 따라서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기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항공기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핵심 종목인 중국 항공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항공기술, 먼저 이 항공기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시작하기 앞서서 중국 항공공업그룹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국유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항공공업그룹이라는 이제 회사에 속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거기 내부적으로 지주회사격인 이 중국 항공공업그룹 내에서의 또 지주회사격인 회사입니다. 중국 항공기술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주로 핵심적인 산업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헬리콥터라든지 이제 트레이너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항공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전투기를 몰기 위해서는 그 전에 트레이너기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는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트레이너기를 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항공 관련된 전자 부품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 구조라든지 제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세계적인 항공 방위 관련 회사인 기존의 EADS, 즉 그 범유럽 항공 방위 산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에어버스 그룹으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하였지만 유럽의 이제 핵심 방위 산업 업체, 항공 업체와 손을 잡고서 이제 제휴 관계를 맺고 있고 그 EADS 지금 에어버스라는 그 회사가 지금 지분의 한 11.67%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또한 이 중국 항공 기술을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지주회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영기업 내 안에 있는 회사에서 지주회사인데요.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 항공 기술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약 4개 정도가 이제 그 본토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회사 가치가 약 6조 원으로서 그 나름 이제 보유 지분 대비 그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항공기술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살펴볼까요? 예, 국내 그 먼저 기업과 비교하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이제 국내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기를 독자 개발 및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사업 구조는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 항공기술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요. 그 3조 8천억과 3조 7천억. 거의 뭐 이제 비등비등한 이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3조 7천억이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 항공기술 종목인데요. 시가총액 면에서는 주로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매출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2조 원과 3조 6천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한국항공우주 종목에 대한 매출액을 작년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조 6천억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중국 항공기술의 작년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면에서는 국내 기업과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비교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늘 소개드린 중국 항공 기술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내 방산산업 쪽에 부품을 만드는 업체 매출액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연구원님, 대리님? 네,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상당히 작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중국 내 모든 걸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항공 부분은 또 이제 민항기 항공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방산 관련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그 항공 그룹 회사에 속한 이제 여러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좀 특별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낮지만 향후 중국의 이제 항공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라든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국항공우주가 3조 8천억, 매출액은 한국항공우주 2조 원. 그런데 중국항공기술은 3조 6천억의 매출을 내는데 3조 7천억의 시가총액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지주회사인데 4개 자회사 지분가치만 해도 6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어떤 뭐 따로 부담 요인이 있었을지 아니면 우리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좀 소외받는 왜냐하면 따로 그룹핑할 기업이 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소외받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중국 항공기술도 저평가받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먼저 이 저평가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항공 방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투자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전투기는 뭐 F-16을 사용하듯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메인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나름 한국 항공우주가 독보적인 회사지만 이제 정부 관련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작을 수 있고 또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중국 항공기술 같은 경우도 동일한 위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내부적으로 군사력의 증진이라든지 투자, 자체 개발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저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저평가가 적절한 평가로 올라갈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항공 방위 산업 성장을 기대하자, 이 타이틀을 달게 됐는데요. 그 항공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내 내부 수요,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맡고 있는 뭐 아프리카, 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들 간의 수출, 이런 부분도 향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국가 방위 투자는 당연히 이제 계속 진행됨으로써 국가 이제 관련 업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평가 아니면 이제 매출액이 좀 작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장이었는데 이만큼 또 저평가 받은 종목도 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까요? 아니면 중장기 보유를 해 나갈까요? 제가 항상 이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단기적인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던 종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로서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 또한 당장 이제 중국 정부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체가 될 수 있고 성장성에 있어서는 크게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함으로써 향후적으로는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관심 있게 보여드리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분 가치가 참 많은데요. 6조 원. 그러니까 매출보다 더 높은 지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한 종목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 정체되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진단해 주시는 시간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께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입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